안녕하세요. 저는 창호초등학교 교사 배기웅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서 교육용 기기인 웨일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웨일북은 무엇인지, 그리고 웨일북을 처음 열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북은 네이버에서 개발한 웨일 O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웨일 OS는 빠르고 가벼우며 특히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OS입니다. 교육용 기기로 사용을 하려면 몇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 필기, 화면 녹화, 화면 터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AI 디지털 교과서를 서책형 교과서처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웨일북은 이러한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 스타일러스 펜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화면에 언제든지 기록하고 녹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0도 회전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평소에는 노트북처럼 사용하는 랩탑 모드로 사용하다가 화면 필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화면이 흔들려서 좀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형태를 달리해서 이런 식의 텐트 모드로 두고 화면 필기를 하면 흔들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를 해결해서 이것을 전시하거나 동료 평가를 실시할 때는 이렇게 전시 모드로 놔둘 수 있고요. 웨일북을 보면서 발표를 하거나 가지고 다닐 때는 편리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태블릿 모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웨일북은 4가지 형태의 포인원 모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활동에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용 기기인 웨일북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여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많은 과정이 있지만 필수 3개의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누르고 나니 웨일북을 와이파이에 연결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이 웨일북은 웹 기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관리기기 등록하기입니다. 관리기기를 등록할 때는 미리 학교나 조직에서 만들어준 학생이나 선생님의 아이디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아이디를 입력하고 나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만들어집니다. 관리기기를 등록하고 나면 선생님은 웨일스페이스의 어드민에 들어가서 학교에 웨일북이 몇 대가 있는지, 그 웨일북의 일련 번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반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기 등록이 끝났다면 마지막 3번째 과정은 로그인입니다. 관리기기 등록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로그인이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확인 또는 동의 과정인데 어렵지 않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웨일북 동기화 확인, 핀번호 선택이네요. 이 핀번호를 입력해주면 앞으로 비밀번호 대신 이 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지금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설정에 들어가서 입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이용 약관 동의, 네이버 클로바 위치 설정, 마지막으로 화면 테마 설정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화면을 밝게 볼 수 있게 라이트 모드로 설정해 줍니다. 드디어 바탕화면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그만큼 웨일북이 많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쳤으니 그 다음부터는 쉽게 바탕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보면서 웨일 OS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일OS의 바탕화면을 통해서 웨일북에서 어떠한 교육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로그인을 해봤다면 그전과는 다르게 비밀번호나 핀번호만 입력해서 쉽게 바탕화면을 만나셨죠? 첫 화면이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보입니다. 이 첫 화면 밑을 보시면 몇 개의 아이콘이 보이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첫 화면부터 보이도록 해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4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런처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웨일북에 있는 모든 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웨일북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앱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파일 앱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해보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요. 우리가 평소 컴퓨터에서 보던 탐색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다운로드 폴더 딱 하나 있죠. 채팅을 통해서 파일을 받든 아니면 화면 캡처를 하든 모든 자료가 이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헤매지 않고 이곳에서 자료를 꺼내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표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에는 기본적으로 5개의 앱이 꺼내져 있는데요. 맨 왼쪽부터 순서대로 웨일 브라우저, 웨일 스토어, 웨일온, 웨일 클래스, 그리고 수업 관리입니다. 웨일 브라우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첫 화면이 보인다면 새 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정에서 시작 페이지를 새 탭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새 탭에는 1번 즐겨찾기가 맨 앞에 보입니다. 이 즐겨찾기에는 학생들이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웨일스페이스 어드민에서 정책을 통해서 모든 기기에 일괄적으로 즐겨찾기를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교과서 웹페이지를 이곳에 등록해 준다면 학생들은 그곳에 들어갈 때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클릭 한 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주 편리하겠죠? 2번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북마크입니다.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즐겨찾기와 북마크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도 혼동 없을 것 같습니다. 웨일 브라우저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아마 이 사이드바일 것 같습니다. 사이드바에는 몇 가지의 앱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파란색 아이콘은 도구 모음입니다. 여기에는 스탑워치나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스크랩북, 북마크, 팝하고도 보이네요. 저는 1번에 있는 이 플러스를 통해서 사이드바에 사전 앱을 추가시켜 봤습니다. 이 사이드바의 특징은 여기서 앱을 실행하면 가운데에 있는 주요 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 창이 열려서 쉽게 검색하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창의 내용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금방 검색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른쪽 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개의 버튼이 보이는데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북마크와 스크랩북, 그 다음 웨일온 실행 버튼, 캡처도 있네요. 네 번째에 듀얼 탭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듀얼 탭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듀얼 탭, 2개의 탭이란 뜻이죠. 한 화면에 2개의 탭을 띄워줍니다. 근데 이 듀얼 탭에는 또 2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되어 있을 때, 두 번째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인데요. 연결되어 있을 때는 왼쪽에서 네이버를 클릭하면 오른쪽 탭이 네이버가 열립니다. 그런데 만약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왼쪽에서 네이버를 누르면 왼쪽에 네이버가 뜹니다. 오른쪽은 전혀 영향받지 않고 다른 창을 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검색하고 캡처해서 붙이거나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정말 편리하게 쓰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끊거나 연결하는 것은
가운데 부분 체크 부분에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연결하기도 연결을 끊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중에 런처와 웨일 브라우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후 교육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일OS의 바탕화면을 보면서 웨일북이 어떠한 교육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일 스토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일 스토어는 핸드폰에 있는 스토어와 같습니다. 웨일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앱을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업데이트 할 수도 있는데요. 웨일북 앱과 배경화면, 확장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추가됨이라고 떠 있는 게 보이시죠? 마우스를 해당 앱 위에 올려두면 이미 다운로드 된 앱이라면 추가됨이라고 뜨고 아직 없다면 추가하기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웨일북에 깔려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경화면인데요. 웨일북의 배경화면, 여기서도 정말 예쁜 것들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확장 앱입니다. 확장 앱은 웨일북 앱과 다릅니다. 확장 앱은 웨일 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하는데요. 예를 들어 네이버 메모도 사이드바라고 적혀 있죠. 일반 웨일북 앱 같은 경우는 네이버 메모가 웨일북 내에서 실행되지만 이 확장 앱은 웨일 브라우저 내의 사이드바에서 작동하는 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앱을 웨일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웨일온입니다. 웨일온은 화상회의나 화상 수업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교사 권한의 아이디나 학생 권한 아이디 모두 새 회의를 만들 수 있고 또는 다른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웨일북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만 누르면 가능합니다. 웨일온 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자를 누르고 초대를 누르면 이 웨일온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요. 이 정보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유를 보니 화면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화이트보드도 있네요. 화이트보드는 교실에 있는 칠판처럼 이것을 띄워놓고 그 안에서 필기하고 그 장면을 친구들과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교실의 칠판을 화면 속에 넣어둔 것이죠. 이외에도 소회의실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온 친구들이 모둠 활동을 할 때 또는 각자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 소회의실로 배정을 해주면 모둠별로 모여서 따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기능, 리액션 기능 등이 있어서 화상 수업을 하더라도 마치 모여서 하는 것처럼 생동감을 느끼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웨일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수업할 때 학교라는 공간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도 반드시 온라인 교실이 필요합니다. 웨일 클래스는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활용하는 사례까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관리인데요. 이 수업 관리는 선생님이 학생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생의 웨일북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또한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담겨 있고 매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러스 도구네요. 이 스타일러스 도구에는 이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화면 필기와 그림판, 레이저 포인터, 돋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좋은데요. 이 중에서도 화면 필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필기를 누르면 테두리가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화면 필기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왼쪽에 보니 옵션 창이 생겼네요. 이 옵션 창은 크게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은 화면 필기 기능을 켤지 끌지를 결정할 수 있고, 2번은 펜과 관련된 것입니다. 2번을 누르면 화면에 필기가 가능합니다. 굵기도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 보면 펜의 색깔, 그리고 지우개로 변경할 수 있는 버튼도 있네요. 다만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면 지우개 버튼이 하단에 있습니다. 따라서 펜만 선택하고도 이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문지르면 지우개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더 보기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와 저장하기가 있는데요. 초기화를 누르면 지우개로 일일이 지우지 않고 한 번에 화면 필기 내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는 화면 필기한 내용과 그 뒤에 보이는 화면까지 한 번에 캡처해서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부분입니다. 시계와 와이파이 그리고 배터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 시스템 트레이가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 트레이에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지,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화면 전송을 할 건지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요소를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바탕화면에 있는 작업 표시줄과 스타일러스 도구, 알림과 시스템 트레이를 통해서 웨일북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활용하는 기능인 만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일북의 키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키보드와 조금은 다르죠. 웨일북의 핵심 기능이 이 키보드에 담겨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맨 윗줄을 보면 F1부터 F12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한눈에 봐도 이게 무슨 키인지 알 수 있게 아이콘이 그려진 기능 키들이 그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맨 왼쪽부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그 다음을 보니 휘어져 있는 화살표가 보입니다. 바로 세로 고침 키인데요. 이 키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반 학습을 할 때 협동학습으로 협동 에듀테크 도구를 많이 사용하죠. 이때 자동으로 동기화되고 최신화되어야 되는데 가끔은 그 최신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세로 고침 키를 누르면 동기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키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창들을 보여주는 키도 보입니다. 음소거, 음량 조절 키도 보이고요. 재생되어 있는 영상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키도 보입니다. 그럼 다시 제가 교육용 디바이스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화면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모양의 키를 누르면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 화면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기록 방식이 2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양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사진 찍듯이 캡처하는 기능이고요. 비디오 카메라 모양은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입니다. 가운데 2번 부분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고 있는 화면 전체를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모습. 두 번째는 일부의 화면을 드래그해서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모습. 세 번째는 활성화되어 있는 창을 선택해서 캡처하거나 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캡처나 화면 녹화를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들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면 사진이나 어떠한 자료를 수집할 일이 있는데요. 이처럼 화면을 캡처해서 학생들이 자료를 모아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PDF나 이미지 파일로 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했을 때 학생들은 화면 필기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완성된 과제를 이처럼 화면 캡처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나서 과제를 제출한다면 정말 편리하겠죠. 다시 키보드로 넘어오겠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오니 원래 캡슐락이 있어야 할 위치에 런처가 있네요. 런처는 웨일북에 있는 모든 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키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든 이 런처 키만 누르면 웨일북에 있는 모든 앱을 한눈에 보고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에 내려오니 클로바 AI 키와 웨이롱 키도 보이네요. 이 중에서 저희는 클로바 AI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 AI는 크게 3가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식백과인데요. 토성 사진을 보여줘. 토성 이미지를 찾아봤어요. 이처럼 클로바 AI는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을 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수업 시간에 너무 주변이 소란스럽거나 아니면 많은 학생들이 검색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때는 음성 말고 문자로 입력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버튼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키보드 모양이 보이죠? 이 키보드 모양을 누르면 이제는 입력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 텍스트로도 입력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식백과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를 봤고요. 두 번째는 어학사전입니다. 클로바 AI를 활용했을 때 정말 유용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고파가 일본어로 뭐야? お腹すいた。 이 음식 매워가 중국어로 뭐야? 这个菜太辣了。 이처럼 다양한 언어를 물어보면 음성으로도 알려주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학학습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기능으로는 똑똑사전인데요. 이 똑똑사전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형으로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똑똑사전을 활성화시킬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똑똑사전을 켜줘. 똑똑사전은 동물, 우주, 그리스 로마 신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온순한 공룡에 대해 알려줘. 온순한 공룡으로는 쥐락이 전기에 살았던 용각류 초식 공룡인 불카노돈이 있습니다. 불카노돈 사진을 보여줘. 불카노돈 이미지를 찾아봤어요. 이처럼 똑똑사전은 대화형으로 검색을 이어갈 수 있고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공룡, 우주, 그리스 로마를 주제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주제를 더욱더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웨일북의 키보드에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수업을 편리하게 해주는 웨일북과 키보드, 정말 매력적이죠? 지금까지 웨일북의 키보드를 통해서 웨일북의 기능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관리는 학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생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매 수업 시간에 사용할 만큼 사용 빈도도 높고 웨일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업 관리에 어떠한 핵심 기능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관리를 클릭하면 선생님은 새 수업 만들기가 보입니다. 하지만 학생은 수업 코드 등록이라고 보입니다. 한 번 생성한 수업은 2번 화면처럼
수업 시작만 누르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새 수업 만들기를 클릭하면 수업 이름만 입력하면 간단히 생성이 가능한데요. 이 수업에 학생들을 초대하려면 학생 추가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6자리의 수업 코드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학생에게는 수업 코드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등장하는 6자리의 코드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만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승인 대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한 번 더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한 번 입장을 하면 그 다음에 수업 시작을 눌렀을 때는 학생들도 코드 등록이나 승인 대기 없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6개의 주요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왼쪽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탭 전송입니다. 디지털 기반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네이버 사전 어떻게 들어가요? 선생님, 거기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라는 질문들을 마구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수업의 흐름이 뚝뚝 끊기겠죠?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도 해당 웹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지만 탭 전송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탭 전송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 컴퓨터에 떠 있는 모든 탭이 이렇게 뜹니다. 이 중에 전송하고 싶은 탭을 체크해주고 확인만 누르면 학생의 화면이 한 번에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화면을 일괄 전환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실수로 선생님이 보내줬던 웹사이트를 종료시켰어요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다시 한번 아래에 있는 탭 전송 버튼을 통해 일괄 발송을 할 경우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의 화면도 다시 한번 바뀝니다. 따라서 이때는 개별 학생들에게 탭 전송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마우스를 해당 학생의 모니터 위에 올려두면 더보기 버튼이 생성되는데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탭 전송을 누르면 해당 학생에게만 탭을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수업 시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집중 탭 기능 활성화하기입니다. 기본 탭 전송 화면과 집중 탭 전송 화면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탭으로 전송받으면 주소창도 있고 최소화, 종료 버튼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색도 할 수 있고 다른 웹사이트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집중 탭 전송을 받으면 주소창도 없습니다. 종료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선생님이 집중 탭 모드를 종료하기 전까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웨일북을 이용해서 시험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화면 공유입니다. 웨이론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나 학생의 화면을 전체 웨일북에 공유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선생님, 저는 칠판이나 화면이 안 보여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전체 학생이 웨일북에 동일한 수업 장면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 공유 방법에는 웨일 탭, 창, 전체 화면을 골라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관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지, 또한 탭 전송이나 화면 공유는 어떠한 기능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수업 관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 관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관리, 말 그대로 선생님께서 수업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이번 시간에는 화면 잠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화면 잠금이란
말 그대로 선생님의 클릭 한 번으로 학생들의 웨일북 화면을 잠그는 겁니다. 아래에 보면 화면 잠금이 있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면 학생들의 화면이 이렇게 잠깁니다. 화면만 이렇게 잠기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음소거가 되고 키보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화면을 잠가주면 선생님은 한 번에 학생들의 집중력을 다시 선생님께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화면 설정을 보겠습니다. 화면 설정은 선생님께서 수업 관리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 화면을 설정해 주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의 크기를 조절해 줌으로써 더 많은 모니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화면 정렬을 통한 그룹 활성화입니다. 기본적으로 화면 정렬은 가나다 순, 입장 순으로 조절해 줄 수 있고, 세 번째, 사용자 설정 순을 보면 이 사용자 설정 순을 통해서 그룹 사용을 활성화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그룹 사용을 활성화해 주면 그전에는 없었던 그룹 이름 변경, 그룹 색상 변경, 그룹 추가 등 그룹을 만들어 줄 수 있고 1모듬, 2모듬처럼 그룹을 만들어 준 다음에는 학생들의 화면을 드래그해서 배치해 줄 수 있습니다. 협동학습으로 학생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을 때 모둠별로 어느 정도 만들고 있을지 한눈에 볼 수 있으려면 이 사용자 설정 순으로 해서 그룹 사용을 눌러주면 정말 편리하겠죠. 그 다음은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이란 학생들이 버튼으로 자신의 상황을 선생님께 알려주는 것인데요. 학생들의 화면을 보면 이처럼 완료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하기와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의 모니터링 화면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러한 리액션이 불편하거나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리액션 설정을 눌러서 이 기능을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팅인데요. 이 채팅은 수업 관리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과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링크 전달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료를 전달해야 할 때 이 채팅을 통해서 정말 쉽고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고요. 학생들도 과제물을 제출해야 할 때 아래에 있는 이 클릭 버튼을 누르면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파일까지도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생 화면을 보면 수업 관리의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 채팅 버튼이 있고요. 이것을 눌러주면 채팅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오히려 이 채팅이 수업 집중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선생님은 이 채팅을 눌러서 채팅 사용을 비활성화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업 관리 아래쪽에 있는 주요 기능들을 통해 수업 관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 아이콘들은 학생 전체에게 적용되는 버튼입니다. 다시 말하면 탭 전송 버튼을 눌러도 전체 학생들에게 배포가 되고 화면 잠금을 눌러도 전체 학생들의 화면이 잠기죠. 그런데 수업 때는 가끔 학생 한 명에게만 화면 잠금을 풀거나 아니면 학생 한 명에게만 탭 전송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럴 때는 마우스를 학생 화면 위로 가져가면 3개의 점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 점을 눌러보면 탭 전송, 화면 잠금, 원격 제어 등의 기능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탭 전송이나 화면 잠금을 해주면 그 학생에게만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원격 제어라는 기능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원격 제어는 선생님의 웨일북에서 학생의 웨일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원격 제어를 사용하시려면 선생님의 웨일북과 학생의 웨일북이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원격 제어 버튼을 누르면 원격 제어 수락 대기 중입니다 라는 창이 뜨고요. 학생의 화면을 보면 오른쪽 밑에 원격 지원을 수락할 것인지가 뜹니다. 여기서 학생은 공유 버튼을 눌러줘야 선생님이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수업 관리에는 디지털 기반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많은 기능들이 담겨 있습니다. 원격 제어와 같이 이 기능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용할지는 선생님께서 잘 고민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학교에 웨일북을 도입했을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경우 학급에서도 20대 내외의 웨일북을 선생님께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학교 규모로 가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계정 관리와 정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러한 부분은 웨일스페이스 어드민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웨일스페이스 어드민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스페이스에 들어가려면 주소창에 웨일스페이스.io를 치거나 검색창에서 웨일스페이스라고 검색해 주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고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어드민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뜨면 선생님은 관리자 권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학교 아이디나 이미 관리자 권한이 있는 아이디를 통해서 선생님 아이디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권한이 있는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8개의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먼저 구성원과 조직을 살펴볼 텐데요. 조직은 간단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추가를 해주고 조직명을 입력한 다음에 추가만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교사 조직 하위로 넣을지 학생 조직 하위로 넣을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학생 조직의 경우에는 학년반으로 할지 아니면 입학 학년도로 폴더명을 정해줄지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성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학급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 초창기에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아예 비밀번호를 전체에 재설정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성원에서 더보기를 누르면 비밀번호 일괄 재설정 버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구성원을 체크해주면 위쪽에 비밀번호 재설정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일괄 재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원 추가입니다. 한두 명의 구성원을 추가해 줄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름, 아이디, 조직, 비밀번호만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관리자가 등록해 주도록 해주고요. 이때 첫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 요청을 해제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학생마다 다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서 모두가 잊어버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이 부분을 해제해 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구성원 일괄 추가입니다. 특히 학년 초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을 일괄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비밀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생성할지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저는 이전과 같이 관리자가 등록해주고 체크박스를 해제해줬습니다. 파일 등록입니다. CSV와 엑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엑셀을 추천합니다.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다운로드 받아서 성과,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조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조직은 안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해주는 것보다 이후에 해주는 것이 훨씬 직관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다음번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 해주면 업로드한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 중인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는 1, 2, 3이나
ASD와 같이 연속적으로 위치해 있는 경우 다시 설정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체크박스를 눌러주면 위에 조직 변경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이전에 조직을 설정해주지 않았었죠. 이 조직 변경을 누르면 이미 생성해 놓은 조직들이 다 뜨기 때문에 클릭만 해주면 되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런 과정을 마무리하고 일괄 추가를 눌러주면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학교나 학급의 모든 기기의 설정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즐겨찾기를 일괄 등록하거나 앱을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브라우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웨일 브라우저에서의 설정과 똑같은 화면인데요. 다만 이 정책에서 설정을 변경해주면 선생님의 기기의 브라우저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학급 또는 학교 모든 기기의 브라우저 설정이 변경됩니다. 시작 페이지, 세탭 배경화면 이외에도 차단 사이트 등도 여기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및 확장 앱입니다. 앱 추가 버튼을 눌러보세요. 기본적으로 웨일북 앱이 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웨일북의 앱을 전체에게 한 번에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호환 스토어도 있네요. 호환 스토어를 통해서 크롬 스토어에 들어가서 크롬 스토어에 있는 앱도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웹 앱인데요. URL을 입력해서 웹 앱을 일괄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컴타자라는 웨일북 앱을 한 번에 적용시켜 주는데요. 왜냐하면 디지털 소형 중에 학생들의 타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이드바에 설치해주면 아이들은 언제든지 사이드바에서 이 앱을 열어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쉐어입니다. 이쉐어는 웹앱 설치를 통해서 적용하였는데요. 웨일북과 전자칠판을 연동시켜서 미러링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언제든지 학생의 화면이나 선생님의 화면을 전자칠판에 띄워서 더욱더 재미있고 실감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웨일 스페이스 어드민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정책을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에 기기는 많지만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관리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일북에는 정말 많은 앱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 앱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적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웨일북에 있는 주요 앱들을 런처를 통해 눌러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앱은 폴라리스 오피스 에듀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포맷의 형식을 지원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뷰어가 아니라 편집, 저장까지 지원하는데요. 따라서 학생들은 이곳에서 한글 파일을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폴라리스 오피스 에듀는 교육 전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들어준 웨일 스페이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 앱입니다. 파일은 이전에도 소개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웨일북은 웹 기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자체 저장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내 파일 다운로드 밑에 보면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라고 있네요. 웹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죠. 웨일북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가서 파일을 드래그한 후에 이곳에
놓아주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복사되어 저장됩니다. 중요한 파일이나 용량이 큰 파일이 있다면 이곳에 저장을 하고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어디서든지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웨일북 챗봇입니다. 이 챗봇은 웨일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들어가 보니 기본적으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선생님이 알고 싶은 정보를 알 수도 있고, 만약 이 카테고리에 선생님이 원하는 정보가 없다면 밑에 메시지 형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해서 카테고리를 생성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팀보드인데요. 아직 베타 버전이지만 그림판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펜부터 텍스트, 도형뿐만 아니라 포스트잇도 있네요. 사진을 임베드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이 이 슬라이드에 들어와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팀보드는 이 협동학습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협동학습을 한다면 팀보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작품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바 더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클로바 더빙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음성 언어로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음성 언어로 바꿀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진이나 영상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오디오북이나 영상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무료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웨일스페이스 계정 사용이 있네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가 보이네요. 콘텐츠 종류로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있는데요. 비디오는 20분까지, 오디오는 30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비디오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미지와 동영상을 추가하라는 버튼이 크게 있습니다. 처음만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를 추가하면 그 다음부터는 작게 저 1번에 있는 플러스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2번을 클릭하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요. 왜냐하면 더빙은 사진이나 내용에 맞는 목소리를 고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번은 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목소리도 고르고 내용도 입력했다면 더빙 추가를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 파일이 이미지 파일 밑에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한 편의 영상을 제작했다면 5번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기본적인 앱 외에도 정말 많은 제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추가적으로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웨일스페이스 아이디로 클릭 한 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에서 정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웨일스페이스 아이디로 통합 로그인을 하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앱들도 있으니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웨일북에는 많은 기능과 교육적 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이제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선생님의 교육적 상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